얼마 전 만난 오랜 친구의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과거 그는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 트렁크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값비싼 브랜드의 영양제가 종류별로 가득 차 있었죠. 몸에 대한 투자는 아끼는 게 아니라며 건강기능식품 박람회까지 꼬박꼬박 찾아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 약국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처방전 한 장을 들고 약사에게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묻고 있더군요. 이 성분으로 된 것 중에 가장 저렴한 걸로 주세요. 그의 손에는 값비싼 영양제 박스가 아닌 작은 약 봉투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6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도 약값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노후의 가장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여기 김진섭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기까지 그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녀 둘을 번듯하게 키워냈고 수도권의 시가 7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것이 평생의 자부심이었죠. 퇴직금 일부를 넣어둔 IRP 계좌도 있었으니 노후가 아주 막막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은퇴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월 100만 원 남짓 나오는 국민연금에 약간의 금융 자산을 더하면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라 막연히 믿었습니다. 월 96만 원 연금으로 20년 버티라고요? 최근 한 언론 보도의 제목처럼 그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을 때 겪게 될 현금 고갈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산의 75%가 집에 묶인 전형적인 집 부자 현금 빈자였던 셈입니다. 현실의 역습은 은퇴 후 2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매달 병원비와 약값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손보험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약을 처방받고 나서야 쓰라린 현실을 깨달았죠. 보험 약관에 적힌 통원 1회당 30일 한도 라는 작은 글씨 때문에 30일을 초과하는 약값의 상당 부분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가장 큰 실수는 현직 시절 막연한 불안감에 쏟아부었던 돈이었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는 다 사 먹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이 그 비용으로 나갔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던 노인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외면했던 겁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셈이죠. 이제 김진섭 씨는 약국에서 가장 저렴한 약을 찾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싼 약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방한 의사를 존중해서 약효를 확신할 수 없어서 비싼 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역시 그런 심리적 장벽을 느끼며 약 봉투 앞에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섭 씨의 안타까운 착각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의 실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은퇴 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착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착각, 집 한 채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 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 원이 넘지만 실제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금융 자산은 1억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집은 자산이지 현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끊긴 은퇴자에게 매년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와 재산에 비례해 오르는 건강보험료 폭탄은 집을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 비싼 영양제는 건강보험이다. 라는 맹신입니다. 건강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강정보 매체들은 비타민, 칼슘,
아연 같은 필수 영양소조차 과다 복용할 경우 심부전, 심근경색, 면역력 저하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 염려를 이용한 똑똑한 상술에 휘둘린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착각, 고정 지출은 줄이면 그만이다. 라는 안일함입니다. 물론 식비나 경조사비는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발생하는 의료비와 약값은 줄일 수 없는, 아니 오히려 늘어나는 고정 지출이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 약값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제2의 월세와도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 처방 약값의 실손보험 보장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은퇴자의 목을 조이는 사회적 이슈인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대안은 있을까요? 약 봉투 앞에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실천적인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자산 목록이 아닌 노후 현금 파이프라인을 당장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산 목록을 적지 마십시오. 대신 매달 내 통장에 얼마의 현금이 들어오고 얼마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월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개인연금, IRP를 모두 합친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금과 관리비,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등 고정 지출을 뺀 진짜 내 돈이 얼마인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처럼 부동산 자산을 평생 월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둘째, 몸에 대한 투자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영양제가 아닌 예방의학으로 전환하십시오. 불확실한 효과의 영양제에 매달 수십만 원을 쓰기보다 그 돈으로 1년에 한 번 제대로 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집 근처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미 만성질환이 있다면 무조건 비싼 약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의사 및 약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약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복용하는 현명한 의료 소비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과 성분은 같지만 가격이 저렴한 약으로 바꿀 수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셋째, 잠자고 있는 당신의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지금 당장 깨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IRP 계좌에 그저 넣어두고 방치합니다. 하지만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 국가가 주는 가장 강력한 노후 대비 수단입니다. 어떻게 운용할지 모르겠다면 최소한 디폴트 옵션이라도 신청해서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어난 IRP 계좌는 훗날 나의 약값 부담을 덜어줄 가장 든든한 의료비 통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지갑을, 당신의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화려한 영양제 포장지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10년, 20년 후 나의 약 봉투 값을 책임져 줄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무조건 나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노후를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약국 계산대 앞에서 가격표를 보며 한숨 짓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존엄한 노후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고 내게 필요한 약을 망설임 없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그 소중한 자유를 위한 준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